안녕하세요. 저는 서양 현대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조주연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동시대 미술의 현장과 쟁점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이 2018년 6월 1일이었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은 것을 바꿔놓아서 저도 올해는 여러분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녹화 영상으로 올라갈 2년 전의 강의, 즉 동시대 미술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미술의 세 개념이에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셋인데 현대미술의 복잡 다단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무척 쓸모가 있는 미학적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 자체도 사실 딱딱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미술 그리고 담론적 미술이라고 좀 더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표현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미학적 토대인 순수성과 담론성을 부각해 주기 때문이지요. 순수한 미술, 즉 모더니즘은 재현의 거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아서 미술 속에 미술 바깥의 세계는 흔적도 없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미술뿐인 미술. 그래서 점선, 면색 같은 조형 요소가 외부 세계의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미적 질서를 구성하는 미술, 이런 미술이 순수한 미술입니다. 이 미술은 현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미술이라는 점에서 현대 특유의 미술이자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성취입니다. 이 점은 순수한 미술이 전복한 상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단박에 수긍이 가는데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근대의 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역사 짧게는 3만 년이고 길게 잡으면 7만 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를 지배해왔던 재현적 미술을 근절한 것이 바로 순수미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상대와의 싸움이 쉬웠을 리가 없겠죠. 모더니즘은 19세기 초의 낭만주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근 한 세기가 걸려서야 순수한 미술을 완성합니다. 칸딘스키, 들로네, 피카비아, 몬드리안, 말레비치 같은 여러 미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추상미술에 도달한 1910년대의 일이에요. 그때까지 모더니즘은 그야말로 투쟁의 세월 속에서 순수한 미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투쟁은 미학적 비판과 사회적 비판 의 두 차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현대 이전의 재현적인 미술을 비호하던 구시대의 고전주의 미학과 아카데미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전주의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모더니즘이 명실공히 현대미술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자 순수한 미술은 점차 사회 비판의 힘을 잃게 됩니다. 고전주의와 아카데미가 온존했을 때는 순수한 미술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고전주의도 아카데미도 사라진 상황에서 순수미술은 헬 포스터와 페터비르거의 표현을 합쳐보면 우아하고 고상한 비판이기는 할지언정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가 담론적 미술, 즉 아방가르드가 출현하는 지점입니다. 아방가르드는 모더니즘의 순수주의가 다다른 미학적 궁지, 즉 삶과 분리된 예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순수한 예술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예술이라고도 하지요. 이 시도를 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주의를 극복하는 데 다양한 담론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아방가르드의 최초로 꼽히는 쥐리 다다의 경우 무정부주의와 허무주의를 표방했고, 베를린 다다와 러시아 구축주의는 공산주의와 유물론을 채택했으며,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은 정신분석학과 민족지학을 채택했지요. 이런 담론적 미술의 아방가르드도 현재 이전에는 존재해 본 적이 없는 현대 특유의 미술입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의 담론적 미술이 모더니즘의 순수한 미술을 선행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일단 아방가르드의 등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모더니즘보다 늦고 미학적으로도 모더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순수 예술이 있어야 반예술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1910년대는 모더니즘의 순수한 미술이 완성된 시점이자 아방가르드의 반예술이 등장한 시점이기도 한데, 이로써 현대미술을 이끌어간 미학적 두 축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중심이 옮겨간 현대미술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모더니즘은 끊김없이 이어진 반면 아방가르드는 잠시 억압되고 상실됩니다. 아방가르드와 결부되었던 담론들은 대부분 급진적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냉전이 펼쳐졌던 2차 대전 직후 미국에서는 발붙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960년대로 접어들면 전후 아방가르드, 즉 미니멀리즘과 팝아트가 러시아 구축주의와 베를린 다다를 되살리면서 전전 아방가르드의 유산이 점차 복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되살아난 아방가르드의 반예술 미학이 모더니즘의 순수주의 미학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의 현대미술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아방가르드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현대미술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명칭이고, 담론적 미술의 백화제방을 펼치면서 순수한 미술을 몰아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천인 전후 아방가르드의 두 축, 즉 미니멀리즘과 팝아트를 원천으로 해서 모더니즘을 대체하고자 한 흐름과 모더니즘을 해체하고자 한 흐름으로 가려볼 수 있습니다. 대체파는 미니멀리즘에서 발전한 흐름이라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고, 과정미술, 신체미술, 장소 특정적 미술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해체파는 팝아트에서 발전한 흐름이라서 포스트 팝이라고 하며 개념미술, 제도비판미술, 차용미술을 대표적으로 꼽지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대미술의 세 키워드,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문제가 남죠. 현대와 동시대 미술은 연접과 이접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속과 단절이 모두 있다는 이야기죠. 이 점에서 현대와 동시대 미술은 현대와 현대 이전의 미술보다 훨씬 더 연속성이 있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와 동시대 미술의 연접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적 담론성이 동시대 미술에서도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접은 동시대 미술의 경우 담론성이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삶의 쟁점들 그리고 변화의 전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화두로 탐구했던 관계의 문제가, 그 당시에는 관계가 온화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이 탐구할 만한 것이냐, 여전히 그러니까 평화롭고 온화한 관계가 좋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숍 같은 사람의 표현을 따르면 적대적인 관계 또는 최소한 비판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종류의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자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해왔었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다른 그 초점 측면에서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술적인 장치들, 대표적으로 줌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아주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되었던 시점은 오래 전이라고 하는데 별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그 활성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줌을 저는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만나게는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얼굴과 음성을 보여주기는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대면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메꿔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의 작업 같은 것도 미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듭니다. 예.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이죠. 공부는 사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일이라서 해도 정말 더 해야 할 공부가 생기는 일이 공부죠. 그래서 이제 늘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애써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관객 청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아주 명예로운 그런 생각도 드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미술에 관하여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가능한 한 친숙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